오늘은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의 비밀에서 자신의 세계를 청소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양한 수준으로 앓고 있는 또 하나의 질병이 있는데 바로 열등감 콤플렉스다.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가치 없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반영되어 버린다. 사람이 열등감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높이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즉 내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1권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다. 여기서 우리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양자 물리학의 불확정성 법칙과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데, 중요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실질적인 중요성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자신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중요한 사람이 된다. 자신의 위치를 고정시키려는 것,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려는 것은 환상이고 거울의 순환고리에서 그림자를 쫓는 짓이다. 하지만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는 결과가 원인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피드백 고리가 있다. 그 방법은 의식적으로 의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의 중요성을 높이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 노력을 멈추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중요성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영혼과 마음은 점차 나는 정말 가치 있구나 하는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거울의 순환고리가 문득 멈추었다가 그 다음 순간 반대로 돌아서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평가가 올라가고 열등감 콤플렉스는 사라져버린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세상의 모습을 철저하게 망쳐놓는 것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거울에 비치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당신의 세계의 층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두려움은 목표 실현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앞에서 알 수 있었듯이 두려움은 소망을 욕망으로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욕망이 불타오를수록 외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성공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욕망 형태의 기대는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도가 필요하다. 의도는 의심하지 않고 단순한 원함이 행동으로 이행될 때 생기는 것이다. 이 성급한 욕망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인 안전장치를 찾아야 하고 또 처음부터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의문이 생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갈급한 욕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미리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인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좌절과 절망이 당신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 아예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지 않던가? 내적 중요성, 즉 병적으로 자신에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짓은 좌절과 절망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절망감은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중요성조차 무거운 짐처럼 내던져 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 즉시 당신은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생각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인지를 의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궁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에서 목표 달성 후 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했다.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당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당신이 할 일은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상상과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 의도가 필요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중 거울의 사용법을 알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울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 의도를 아말감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 나의 세계는 나를 보살피고 있다. 둘째, 마지막 세 가지 거울의 법칙을 철저히 따르라. 예를 들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고 하자. 시험 보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라. 실패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도 나에게는 행운이 아닐까? 그런 다음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시험을 보러 가라. 이것을 패배를 받아들이고 가능태의 흐름을 따르기라고 부른다. 당신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혹은 모든 결과가 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지 않은 척 하지 말라. 자신을 속일 수는 없을 테니까. 목표가 어떤 방법으로 달성될 것인지를 궁리하지도 말고 자신의 시나리오에 집착하지도 말라. 슬라이드를 심상화하고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만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시나리오가 아니라 거울의 법칙을 준수하는 데 마음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비범하게 행동해보라. 실패를 성공이라고 불러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실패자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죄책감이나 중요성의 피드백 고리는 이렇게 작용한다. 주의를 거울로부터 심상으로 돌리고 그림자 쫓기를 그쳐서 거울의 순환고리를 멈추게 하라. 성공을 믿을 필요도 없고 자신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법칙을 따라 의도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그 법칙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현실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거울이 정말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마음은 마침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영혼과 마음은 차분해지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며 거울의 순환고리가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당신의 세계의층에서 버려야 할 남은 쓰레기는 비판, 불만, 거부와 불길한 예감이다. 첫째, 비판에 관련해서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판은 언제나 무익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다. 균형력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비판하는 자를 피고석에 앉히려고 애쓸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니 그 어떤 종류의 비판이라도 극구 삼가야 한다. 그 밖의 부정적인 태도들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를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은 나의 세계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인생도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연극의 역할을 맡아서 그런 현실을 형성하고 지속시키고 있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라. 아말감과 마지막 세 가지 거울의 법칙은 당신의 세계의 층을 안락한 곳으로 바꾸어 놓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기까지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의 바램이나 소원이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무의식 안에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쓰레기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의해 곧 상쇄되어 버리고 맙니다. 열등감이나 죄책감, 타인과 세상에 대한 비판과 불만 등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판단 분별의 저울에 올려놓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은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쟁터가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추고자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여기저기에 치고, 자신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부풀리게 급급합니다. 삶은 무겁고 심각한 그 무엇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옴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땐 그냥 웃어버리세요. 이 삶에서 내가 애써 지켜야 할 것도 없고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신나는 놀이터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